안녕하세요. 광성방송예술고등학교 수학교사 박선준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순열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의. 첫 번째로는 왜 이렇게 문제풀이를 자세히 안 해주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하는 강의는 단원의 개념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교과서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훨씬 본인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개학하고 학교에 오면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서 처음부터 하지 않고 왜 경우의 수부터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의 수 단원이 여러분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좀 독립된 단원이기 때문에 이걸 간단히 설명하고 학교에 와서 차근차근 진도를 나가는 걸로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 법칙은 말 그대로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더해서 구하는 경우, 이걸 합의 법칙이라고 하고, 곱의 법칙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A 각각에 대해서 A가 일어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B가 일어나는 경우, 그렇게 해서 곱해서 구하는 경우의 수를 곱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배웠습니다. 오늘은 순열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계산법이라고 할 수 있죠. 순열의 뜻을 이해하고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색깔이 잘 안 보여서 빨간색으로 바꿔서 요 개념 보기 문제를 풀어보면 아마 순열의 개념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놓을 수 있죠. 두 칸.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서로 다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 중에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일까? 그리고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순서를 줘서 숫자를 나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 빼고 다 들어갈 수 있겠죠. 1부터 9. 그럼 몇 개죠? 9개. 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1의 자리 숫자는 1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를 썼으니까, 예를 들어서 1을 10의 자리에 썼다라고 하면 1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는 0, 2, 3, 4 이렇게 해서 9까지 쓸 수 있겠죠. 그럼 몇 개일까요? 0부터 9까지가 10개니까 1이 빠졌으니까 이게 9개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9가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순서를 줘서 구하는 순열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오늘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일렬로 배치된 교회의 종들을 이용하여 음악을 연주하는 전조명술이라는 기술이 전해지고 있다. 다음 그림은 음색이 서로 다른 4개의 종 A, B, C, D 중에서 종 B를 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요건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이고요. 실제 문제는 요거네요. 4개의 종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선택하여 순서대로 치는 경우의 수.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죠. 4개의 종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선택하여 순서대로 치는, 이게 바로 순열의 개념입니다. 순서를 줘서 경우의 수를 나열하는 것. 그러면 한번 구해 볼게요. 일단 A, B, C, D 종이 4개 있다고 할게요. A, A, 죄송합니다. 전자칠판이 터치가 A, B, C, D 4개의 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고요? 2개를 선택해서 순서를 주어 나열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능한 경우 일단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A가 들어가는 경우는 AB, AC, AD 이렇게 3가지가 있겠네요. 다음 B가 들어간 거는 BC, BD 끝이죠. 그 다음에 C가 들어간 게 CD.
그럼 이렇게 6가지인가요? 아니죠. 지금은 요 선택까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6가지지만 요거를 순서를 줘서 나열한다고 하면 각각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 있겠죠. 순서를 A, B를 BA로 칠 수도 있고 A, C를 CA로 칠 수도 있고 A, D를 DA로 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도 각각의 경우들이 생겨날 거니까 총 12가지라고 경우의 수를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구하는 방법은 뽑은 다음에 나열을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나열을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볼게요. 어제 말씀드린 수형도 혹시 생각나실까요? 네, 수형도로 나타내면 순서를 줘서 나타내는 경우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치는 거를 제일 앞쪽에 쓰면 첫 번째 칠 수 있는 종은 A, B, C, D 4가지 종류가 있겠죠. 근데 각각에 대해서 A를 먼저 치고 두 번째 종,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B, C, D. 여기도 A, C, D. 여기도 3가지 있겠죠. A, B, D. 여기도 A, B, C. 이렇게 순서를 주면 나뭇가지 모양으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구조는 똑같죠. 첫 번째 친 각각에 대해서 3가지씩 있으니까 4 곱하기 3이라고 12가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많이 쓰는 작업을 거치지 않고 하는 마지막 방법으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열의 경우에는 아까처럼 넣을 칸을 주는 거예요. 앞쪽이 첫 번째 종, 뒤쪽이 두 번째 종. 그러면 첫 번째 종으로 칠 수 있는 건 몇 가지나 있죠? 종이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니까 4개 있겠죠. 그런데 종을 하나 쳤어요. 여기에 뭔가를 A를 쳤다고 하면 두 번째 칠 수 있는 종은 몇 가지가 되죠? 3가지로 줄게 되죠. 그러니까 요 4가지 각각에 대해서 BCD 이렇게 BCD 3가지를 부여할 수 있죠. 이게 이해가 될까요? 칸을 주어서 순서를 주는데 첫 번째 경우의 수, 첫 번째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곱하기 두 번째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곱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2개를 곱하면 12가지가 됩니다. 지금 3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했는데 하나는 말뜻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선택을 한 다음에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각각에 대해서 2가지씩 순서를 줄 수 있더라. 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경우의 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형도 그림을 그려보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가장 좀 짧은 페이지에, 작은 페이지에 적을 수 있는 네모칸을 주어서 순서를 주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를 돌아가서 이걸 이용해서 한번 순열 공식을 만들어 볼게요. 아까는 4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골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됐죠? 칸이 2개 있으면 여기에 4가지 경우가 있고 여기에 3가지 경우가 있어서 총 12가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4개 중에서 2개. 그 다음에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칸은 여전히 2칸이겠죠. 그런데 첫 번째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5가지, 두 번째 칸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20가지 이렇게. 그럼 이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구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각각의 경우를 공식화하는 방법을 귀납적인 방법으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방법을 하면 10개 중에 2개라고 했으니까 얘가 4 곱하기 3, 5 곱하기 4 그럼 얘는 10 곱하기 9가 되겠죠.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뒤쪽의 변화를 줘볼게요. 4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하여. 그러면 칸이 몇 칸이 필요하죠? 3칸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 칸에 올 수 있는 거는 4개 중에서 아무거나 갖다가 넣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를 썼으니까 두 번째 칸에는 남은 3개 중에 하나를 갖다 넣으면 되고 마지막 칸에는 이제 2개 남았으니까 2개 중에 하나를 갖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러면 여기를 한번 채워볼 수 있을까요? 10개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골라 순서대로 나열한다 라고 하면 4칸에다가 10부터 차례대로 곱하는 거죠. 10, 9, 8, 7. 몇 개를 곱하게 되죠? 10부터 4개를 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제 공식화 해보면 4개 중에 2개를 골라 나열하는 순열의 경우는 4 곱하기 4부터 2개 곱, 그러면 그 밑에는 5부터 2개 곱, 이렇게 공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름을 순서를 주어서 나열한다라고 해서 순열이라고 하고, 요걸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은 이렇게 몇 개를 연속해서 곱하느냐, 그거를 기호로 NPR이라고 나타내고, 실제 계산하는 방법은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N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보면 되죠. 10부터 4개를 곱하면 이 경우의 수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만든 공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까 처음 문제가 이제 4개의 종 중에 서로 다른 2개를 곱하니까 4부터 2개를 곱해서 1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면 서로 다른 n개에 대해서는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순서를 주어서 나열하는 순열이라고 하고, 기호로 어떻게 쓴다 그랬죠? NPR. 요거는 왜 이렇게 쓰냐면 요게 몇 개 있는지, 그 다음에 몇 개를 선택하는지를 나타내고, P라는 요 단어는 퍼뮤테이션이라는 영어에서 왔습니다. 그 퍼뮤테이션에 테이션 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약에 이게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영어 알파벳을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N 순열, R, N 순R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외국 기호를 쓰다 보니까 외국의 순열을 나타내는 단어가 퍼뮤테이션인데, 이 퍼뮤테이션의 앞글자 P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NPR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N부터 R개의 곱으로 계산한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오늘의 순열을 이해하는 핵심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정리된 공식이 있는데, 정리된 공식은 여러분들이 여기가 왜 m-r 플러스 1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개면 n 빼기 2가 아니라 n 빼기 1입니다. 그 다음에 3개면 n 빼기 2까지예요. n 빼기 3까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r개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r개기 때문에 n 빼기 r이 아니라 n 빼기 r 플러스 1이 되죠. 이 관계는 한번 천천히 따져보시면 왜 이렇게 표현이 됐는지 식을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계산은 오히려 더 쉽습니다. 6P3 뜻이 뭐죠? 6개 중에서 3개를 순서를 줘서 나열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는 방법은 6부터 3개를 곱하니까 6, 5, 4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계산한 값은 단순 산수 계산이니까 하실 수 있죠. 6, 5, 30에 3, 4, 120. 실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7P, 이제는 공식을 알았으니까 기계적으로 이제 그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7부터 2개를 나열하니까 7, 6, 7, 6에 42. 그 다음에 5P4는 5부터 몇 개? 5부터 4까지가 절대 아니에요. 5부터 4개를 나열하니까 5, 4, 3, 2. 그러면 20에 6 하니까 120. 그 다음에 8P3은 8부터 3개니까 8, 7, 8에 50이죠. 그냥 336. 네. 분한테 하는지가 지금 시간에는 주시면 돼요. 순열을 튜토리얼 우리만 한번 배웠죠? n개 중에서 n개를 1까지 다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1부터 n까지 이렇게 자연수를 차례대로 다 곱하는 거를 n의 계승이라고, 계승의 뜻은 뭔가 하면
연계된 가감 승제에서 승은 곱하기를 나타내죠. 연속된 곱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부터 연속된 곱셈을 하는 것, 이거를 n의 계승이라고 하고 기호로 n 느낌표, 요거 읽을 때는 이렇게 읽습니다. n 팩토리얼, 팩터가 인자라는 뭐 그런 뜻인데 팩토리얼 하면 이렇게 계승을 나타내는 단어로 수학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n팩 줄여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n 느낌표라고 읽지 않고 n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n부터 n개를 곱하는 n부터 1까지 곱하는 이런 기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npn은 n 팩토리얼과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팩토리얼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좀 해보면 npn은 아까 해봤죠. n부터 n개니까 n 팩토리얼. 그다음에 0 팩토리얼이라는 건 사실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0부터 곱한다는 거. 근데 경우의 수에서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정의로 0 팩토리얼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니까 이걸 1로 정의를 합니다. 이건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왜 이렇게 정의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경우의 수에서 쓰이는 건데 경우의 수에서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하나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서 1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np0도 마찬가지로 1이 되겠죠. n개 중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아. 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한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pr이라고 배웠던 아까 순열의 공식을 팩토리얼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n부터 r개의 곱인데 n-1 이렇게 곱해서 어디까지 곱한다 그랬죠? n-r까지가 아니라 n-r보다 하나가 더 많죠? 이게 잘 될까요? 2개 곱하면 n-1, 3개 곱하면 n-2까지, r개를 곱하면 n-r 플러스 1. 근데 여기에서 뒤로 쭉 다 더 곱해가서 1까지 곱하면 요거를 n 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요 뒤에 부분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다음이 n-r이거든요. 이게 잘 이해가 되실까요? 예를 들어서 요 문제를 해보면 되겠네요. 8p4라는 거는 8부터 7, 6, 5 이렇게 4개를 곱하는 거죠. 그런데 요 뒤에다가 4, 3, 2, 2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8팩토리얼이 되죠. 근데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요 값이잖아요. 그러면 요걸 없애야 돼요.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분모에 요걸 똑같이 쓰는 거죠. 4, 3, 2, 1. 즉 4팩토리얼로 8팩토리얼을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8p4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수식을 다루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혹시 답을 쓰실 수 있으실까요? 위에는 n 팩토리얼이 되고 그다음에 어디서부터 끊어버려야 되죠? n-r부터 끊어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공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순열 계산인데 이거는 선생님이 특별히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짚어보기만 할게요. 5부터 5까지 다 곱하는 거니까 5 팩토리얼이랑 똑같죠?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라고요? 한 가지 경우라고 말씀드렸죠. 0 팩토리얼 1, 0 팩토리얼이 1이라는 것만 알면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요거는 4부터 끝까지 6부터 2개. 곱셈이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순열에서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순열 단원에서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5개의 숫자 0, 1, 2, 3, 4 모두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정수 중에서 중요한 조건이 붙었네요. 짝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짝수라는 게 뭐죠? 끝이 2, 4, 6, 8 끝이 짝수면 짝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5개의 숫자를 순서를 줘서 나열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요 칸에다 집어넣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어 주시죠. 어떤 숫자가 있죠? 여기에 뭐 요 뒷자리부터 먼저 정해야 되겠죠. 짝수가 되어야 하니까 0, 2, 4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0을 넣었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채워도 되죠. 0을 써버렸으니까 4개 중에 순서를 줘서 4개를 다 나열해버리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0 뭐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근데 뒤에가 0이 아닌 경우에는 0이 아닌 경우는 좀 달라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0이 아니라 뭐 2가 됐다라고 하면 4개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제약이 생기게 되죠. 1, 10, 100, 1000, 만의 자리가 0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칸에 올 수 있는 개수가 0이 아닌 다른 수, 예를 들어서 1하고 0, 2는 썼으니까 3, 4, 뭐 이렇게 써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케이스를 어떻게 나눌지 혹시 상상이 되실까요? 케이스는 0이 들어가는 경우와 첫 번째 케이스는 0이 1의 자리인 경우, 이 경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기가 쉽죠. 여기엔 0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칸에 나머지 4개의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4팩토리얼이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 0이 아닌 숫자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1의 자리의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2하고 4 둘 중에 하나를 집어넣어야죠. 2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0 빼고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몇 가지일까요? 2개를 썼죠? 2개를 썼으니까 5개 중에 2개를 쓰고 나면 몇 가지가 남죠? 3가지가 남죠. 그래서 3, 그 다음엔 2, 1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선생님의 계산 실력도 늘릴 겸 곱하기 1, 그 다음에 3, 2, 1, 이게 공통이네요. 3, 2, 1. 그러면 3, 2, 1이 공통으로 있고 여기에서 남는 4랑 요거 2개 더 할 거죠. 합의 법칙으로. 요 경우 또는 요 경우가 짝수를 만들어 주니까 3, 2, 6을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죠? 3, 2, 6 곱하기 10까지. 그래서 60까지라고 짝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꼭 공식에만 배운 거는 요 팩토리얼의 개념인데 사실 경우의 수를 어떻게 잘 구할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되는 문제라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열에 대해서 배웠는데 순열이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타나는 것, 이거를 순열이라고 합니다. 이 순열을 기호로 뭐라고 쓴다고요? n순열 r에 해당하는 영어가 npr입니다. 그리고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npr에 대해서 n부터 r개의 곱, r개의 곱, 저랑 컴퓨터랑 잘 안 친하네요. 요거를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100번 정도 NPR, 순열 NPR은 n부터 r개의 곱, 순열 NPR은 n부터 r개의 곱 한 100번 정도 외우시면 개념을 확실히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 순열 NPR 말고 요 기호 말고 배운 게 팩토리얼이란 기호인데 팩토리얼은 계승, 연속된 숫자를 곱하는 거. 그래서 n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n부터 쭈르륵 곱하는 거라고 하죠. 계승, 그 다음에 NPR은 그래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뭐 요건 수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면 되죠. n부터 r개를 곱하면 어디까지 곱해야 된다 그랬죠? n-r이 아니라 n-r에다가 플러스 1 한 대까지 곱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를 팩토리얼로 나타내면 표현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npn과 그러니까 순열과 팩토리얼 사이의 관계는 npn이 n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이건 정이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거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순열은 조금 설명을 자세히 해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 안 배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교과서의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